네, 1월 2일이죠. 오늘 뭐 부르부르 공부합니다. 썸네일에 이제 만든 것이 그 이제 넷플릭스 영화 인도 영화입니다. 그 인디언 매치메이킹이라는 영화인데요. 요약본 유튜브에서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 이제 부처님이 장가가는 얘기 나옵니다. 장가가고 결국 애 하나 낳고 이혼하고 이렇게 집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참 그렇잖아요. 좀 불쌍하잖아요. 뭐 결혼했으면 잘 살지 말이지 버리고 혼자 스님 되고 아무튼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뭐 참고적으로 뭐 연초니까 또 이제 제 유튜브 강의 불교 뭐 이런 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세상에서 영화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그 인도죠. 그리고 인도 영화 굉장히 발달돼 있고 인도가 아주 뭐 영화 또 인도 영화 그렇게 재밌고 잘 만든다고 해요. 뭐 큰 돈은 안 들이고.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영화 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뭐 메타버스니 뭐 이런 거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투자 설명회 쫓아다녔을 때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영화 제작비 같은 거 할 때 카메라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큰 방송국에 나가서 뭐 이런 것도 했었고 조그만 방송국에도 했었지만 카메라 비용이 그렇게 든다 그래갖고 왜 그러냐 카메라 값 나도 우리 사무실에 강의하는 거 그 1200만 원 주고 샀는데 요즘은 뭐 어? 핸드폰 갖고 해도 옛날 거보다 낫더라 그랬더니 이게 우리나라 이 카메라 값 올라간 게 이게 송혜교 때문이래네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예전에 태양의 후예 아주 대박 쳤잖아요. 그 태양의 후예를 7편까지 원래 다 찍었었대요. 7편까지 찍었는데 송혜교가 알렉사 카메라라는 게 있는데 알렉사 카메라로 안 찍은 건 나 안 한다. 알렉사 카메라 빌려오든지 사오든지 해라. 그래가지고 이 알렉사 카메라, 아리 카메라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사왔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처음부터 다시 찍었대요. 그래서 그게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피부가 그렇게 예쁘게 나온다네요. 그러니까 송혜교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다 우리나라도 이 카메라를 하는데 요즘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그러니까 카메라 이거를 이제 알렉사 카메라 같은 거 아리 카메라라고 일반적으로 한다는데 드라마 같은 거 찍으면 보통 이제 두 대, 뭐 어떤 거는 세 대. 근데 이게 카메라 한 대가 4억 5천에서 한 5억 정도 한대요. 두 대 같으면은 뭐 9억에서 한 15억까지 드는 거 아닙니까? 제작비로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인도도 좋은 영화는 이렇게 비싼 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임대해서 쓰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한 140만 원에서 150만 원. 드라마 찍으려면 한 60만 원. 그럼 카메라 두 대만 쓴다 그래도 하루에 300만 원. 그럼 한 달이면 9천만 원. 6개월이면은 얼마예요? 6, 9, 14? 5억 4천만 원이죠. 5억 4천만 원이니까 아유 드라마 한 대 찍는데 빌려서 이거 하는 것보다 그냥 사자 이렇게 한다는데 인도에서도 좋은 영화 찍을 때 송혜교가 뒤집어 놓은 한국 영화 제작비 드라마 제작비가 카메라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고 뭐 그런 소리를 하나 들었을 때 들었어요. 근데 인도에서도 그렇게 많이 찍냐? 그렇게 많이 찍는데 다 알렉사로 찍냐? 거기도 톱 배우가 출연하는 거는 거진다. 요즘 알렉사로 찍는다는데 알렉사가 그 독일 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년 정도 됐는데 100년 가까이 된 기업이던데 히든 챔피언이라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지만 뭐 주식시장에 공개 같은 것도 안 하죠. 그 가족들끼리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이제 히든 챔피언 기업이 독일에 참 많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히틀러가 공업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었지만 참 세상이라는 거는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일본 사람들도 731 부대라 그래갖고 이렇게 막 사람 생체하고 해배하고 그랬지만 독일도 그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발전하나 봐요. 불행 속에 참 발전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차변과 대변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넷플릭스 영화, 특히 인도 영화 이제 매치메이킹 중매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인도에서의 결혼의 진화에 대해서 설명한 영화예요. 이게 그런 영화인데 부처님 당시나 지금 당시나 이제 굉장히 많이 인도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온라인으로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는 좀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카스트도 있고 뭐 카스트, 계급, 지역 사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말이 비슷하다는 이제 벵골어 같은 거는 아주 하층민 쪽으로 속하기 때문에 이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결혼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여자들의 의견도 높아졌는데 재밌는 거는 그래도 결혼할 때 뭐 소득도 보고 인물도 보고 뭐도 보고 다 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30% 이상의 압도적인 거는 점성술이랍니다. 우리로 따지면 사주 보는 거죠. 궁합 보는 거죠. 그 진환했지만 여전히 그거 특히 상대방에 대해서 거절할 때는 궁합이 안 좋아서 별자리가 불이를 칠해서 그렇게 이제 거절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바라는 것도 이제 예전과 많이 바뀌었고 남자들이 여자한테 바라는 거는 대충 비슷하다 그런다. 예전에는 이제 아기 낳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직업과 가정을 두 개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도 벌어오고 와이프나 엄마 역할도 같이 하는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 결혼뿐만 아니라 이 부처님 보르부드루 일대기 보게 되면 이제 뭐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 부처님 결혼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상대방. 내가 돈 벌 능력이 없는데 저 남자는 돈 벌 능력이 있으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우리 집안은 좀 머리가 나쁜데 저 집안은 좀 머리가 좋은 것 같다. 우리 집은 가난한데 저 집은 좀 난 것 같다. 그렇게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기의 배우자가 채워주기를 바라잖아요. 그 결혼은 겉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반드시 불행한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부족한 사람, 저 사람은 그걸 가진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의 나는 하나는 아니지만 둘도 아닌데 분리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그 분리시켜 놓고 나는 못생겼지만 저 여자는 예쁘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저 남자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분리가 처음부터 분리로 시작했기 때문에 근본을 모르고 엉뚱한 문제로 싸워서 계속 불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결혼은 이제 뭐 이 불교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고 이러다가 뭐 저기 오늘 본강 들어가지도 못하겠네요. 예, 아무튼 뭐 그렇고요. 넷플릭스 영화 요 인디안 매치메이킹 한번 유튜브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자막 달아도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한국이랑 굉장히 유사하구나. 전 세계가 이제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제 시탈다 태자예요. 부처님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장가를 아버지가 보기에 제가 암만 해도 저 엄마 없이 커서 그런지 애가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저 이제 또 제 잘못 제가 부처가 될지 전륜성왕이 될지 그랬는데 저 자식이 저거 저러다고 수도승 한다고 나가버리게 되면 이거 뭐 완전히 지금 뭐 대도 끊기고 안 되니까 빨리 저놈을 장가 보내갖고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서두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래도 뭐 왕족인지 부족장인지 모르지만 쭉 이제 하는데 그 뭐 여기 이제 여성들이 후보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한테 이제 뭐 보배로 된 그릇을 하나 선을 보는데 그 이제 처자들한테 이제 그 다 줘요. 선물을 하나씩 줘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야소다란데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지를 하나 이제 탁 주는 건데
아무튼 주변 사람들이 눈치가 보니까 이제 태자가 이 야소다라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애가 누구냐? 그 석가족인데 뭐 그 족장의 딸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우리 집 애가 뭐 얼굴이 예쁘고 똑똑하고 이래도 뜻이 안 맞으면은 참 부부가 되기 어려우니까 스스로 선택하게 해라 이래요. 지금 인도 아까 넷플릭스 영화에서도 부모가 정해주는 비율이 상당히 높답니다. 그게 부모 사주 같은 거 이런 거 다 보니까 사실 뭐 저도 뭐 중매 결혼했고 이제 뭐 그렇죠. 동생만 연애 결혼했고 이제 뭐 누나들 다 중매 결혼했고 이제 그런데 저희 때문에도 그런 게 많았죠. 그러니까 참 그 이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런데 아무튼 우리 집 애가 뜻이 안 맞으면은 안 하니까 스스로 선택해라. 그래 가지고서 이제 그 여자들을 모아놓고 그 후보 처자들을 모아놓고 태자 자신 보고 스스로 살펴보게 해서 고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야소다라 비를 고르는 거예요. 야소다라 비를 고르는데 이제 탁 얘기를 하기를 나는 뭐 왕의 부인이 되거나 어떤 어? 뭐 보배 뭐 이런 거 돈이나 나는 그런 걸 탐내거나 그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보석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공덕으로 나 스스로를 장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우,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여자랑 결혼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여러 후보자가 있었지만 자기한테 뭔가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리가 아니었다고요. 내가 부족한 거를 저 사람이 채워주겠지라는 게 아니었고, 저 부처님 마누라 야소다라도 그렇고 태자도 그렇고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결혼한 거예요. 이런 결혼이 물론 이런 결혼 이 결혼이 진짜입니다. 나 참 이런 거를 우리 딸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뭐 아빠 막 얘기하면 알아 이러니까 뭐 저도 뭐라고 말도 못하고 눈치를 봐서 그 부처님은 정말로 그렇게 부족한 거를 채울 여자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딱 그래요. 난 뭐 내 스스로 내 공덕으로 나를 장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이제 어,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장면, 이제 43번째 장면에서 이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놈 자식이 말이지. 그래갖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앉아가지고 너 정말 그 여자가 마음에 드느냐?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여기다 새도 그려놓고 이제 신하들도 다 듣고 있고. 근데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저는 이제 옛날에 32살에 결혼했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너 나랑 같이 지리산 안 갈래? 그래서 근데 이제 크면서 아버지한테 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창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제 구례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새마을호인가 무궁화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5시간 걸리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뭐 말 거는 것도 좀 싫을 때라 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명하던 이제 공포의 외인 구단 만화책 그거를 사가지고 얼굴로 가리고 아버지가 말 걸을까 봐 이제 뭐 그러고 아무튼 뭐 그리고 뭐 거진 뭐 그냥 묻는 말에만 우리 아들이 지금 저한테 하듯이 똑같이 제가 이제 그러다가 또 어디 구례에서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화엄사 갔다가 이제 노고단 올라가고 근데 이제 아버지랑 같이 올라가면 이런저런 얘기 해야 되니까 한 100m 앞에 한참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씩씩하던 아버지가 기계체조도 잘하셨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평행봉 이런 거 뭐 저보다 훨씬 잘하셨었어요. 근데 못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아버지가 좀 불쌍해 보여가지고 이제 노고단 한 2, 300m 전부터는 이제 아버지를 부축하고 가서 갔더니 노고단 갔더니 이제 매점에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코페라고 라면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 라면하고 할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라면 입에도 안 대시는 분이셨는데 배가 고프시니까 이제 라면을 그러니까 이제 저도 노고단에 다 기분도 좋고 저 맨발로 올라갔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이제 맨발로 다 지리산 흑산이니까 그래갖고 라면 딱 먹고 이제 저도 이제 긴장 상태를 딱 풀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첫 질문이 너 장가 안 가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사실은 뭐 지금 뭐 회사 별로 다니기도 싫고 그냥 유학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학 가는 게 정해지게 되면 이제 뭐 결혼을 하든지 그래야지 제가 마음속으로는 유학 가려고 생각하면서 뭐 어떤 여자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뭐 저 좋아하는 여자도 없었고 좋아하는 여자는 마음에 안 들고 뭐 사실은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근자근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너 지금 나한테 그렇게 자근자근 네 상황을 설명하면 되지 왜 엄마가 물어보면 버럭 화도 내고 대답도 안 하고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느냐 그래서 아 이게 엄마의 뒤에서 조종해서 아버지가 여기까지 오신 거구나 그래갖고 이제 내려와서 선 보고 결혼했는데 부처님도 뭐 저랑 비슷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야 임마 너 장가 가야 된다 아들은 낳아야지 뭐 아무튼 뭐 이런 얘기겠죠 뭐 엄마 없이 혼자 큰 애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부조 이게 43이고요 부조 44는 평생 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죠 부처님의 그런데 이 처자 집도 만만치 않아요 아까 처자도 난 남한테 기대하는 거 없다 그런 것처럼 어 그 장인 될 사람도 그러죠 내가 무슨 응? 남한테 우리 딸을 우리 딸을 뭐 왕비로 데려간다 그래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나도 뭐 옷 사유를 좀 고를 권한을 달라. 나도 사유를 고를 권한이 있다 그래갖고 자기가 따로 이제 어, 그 씩씩한 남자들을 봐서 이제 사유를 고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쭉 고르는데 그 무예 대회를 참석하는데 부처님 사촌 동생 대받았다 아주 똑똑하고 잘생겼는데 이제 미리 먼저 이제 그 부처님 장인 집에 가 있다가 이 부처님이 타고 온 흰 코끼리를 그냥 한 방에 때려 죽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나중에 이 양반도 출가해가지고 부처님하고 맞먹는 교단을 이루어서 끝까지 부처님을 괴롭히는 사람 사촌 동생입니다. 때받았다 퍽.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법화경에 나와서 어,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이 부처님한테 전생에 법화경을 전해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랬던 인연 얘기가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세속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유 뭐 얼마 살다가 애 하나 낳고 부처님 데리고 오면 사촌 동생한테 양보나 하지. 그건 뭐 또 그러니까 이 사촌 동생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죠.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예,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는요 정말로 뭐 저도 이제 애들 결혼 앞두고 있지만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 우리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카르마가 있어서 보면은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매사에 그냥 똑똑한 애도 있고 영리한 애도 있고 어떨 때는 숙제도 못 해온 애도 있고 또 성격도 낙천적인 사람이 있고 뭐든지 삐딱하게 바라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람이 있지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방식으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뭐 살다 보면은 정말 재능은 많은데 그 재능을 펼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전생에서 전생에서 이런 공부했는데 금생에서 이런 공부하다가 그게 아직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저 학교 다니면서 뭐 한 번도 칭찬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학 가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게 이제
어찌됐건 사람들이 이제 뭐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칭찬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각자 전생에서 갈고 닦은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재능을 세상에 펼치는 기회를 또 못 갖거나 기회가 많은데 그거를 돈 버는 데나 쓰거나, 그러니까 돈 버는 데 쓴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돈도 전생에 장세하던 놈, 전생부터 그거랑 관련이 많던 놈이 하면 잘해요. 근데 전생에는 도 닦는 놈이 금생에는 뭐 돈 번다고 그러면은 잘 안 돼요. 뭐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 바닥부터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생과 현생이라는 게 사실은 시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쪽으로 재능이 없구나. 그러면 다시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 야소다라도 결국은 저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좋은 사위 구하고 싶었죠. 근데 좋은 사위 구한다고 구했는데 애 낳고 나서 사위가 머리 깎고 중이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좋은 며느리 구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남편 스님이 되니까 따라서 스님 돼버려요. 애까지 데리고. 그래서 나중에 십도다나 왕은 아들도 스님이 돼, 며느리도 스님이 돼, 손자도 스님이 돼. 완전히 뭐, 그래서 나중에 참 죽을 때 이제 참 그 아쉬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걸 이렇게 법문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전생에서부터 닦고 온 그 무엇이 있다. 근데 그것을 활용을 하면 그 전생에서 풀지 못했던 숙제를 금생에서 풀겠다고 노력이라도 하면 그 사람 어떤 일을 해도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걸 막 힘으로 나가잖아요. 항상 0.2%가 부족해서 끄트머리 가서 안 돼요. 이제 남 얘기를 제 얘기처럼 지금 하는 건데 이런 공부하자고 지금 하려고 보루보루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부처님의 결혼을 통해서 뭐 인도 넷플릭스 영화 잠깐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부처님 일대기 120장면 중에 이제 44장면까지 나왔으니까 천천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한 2, 3일은 유튜브 영상을 쉬려고 합니다. 어디 뭐 좀 할 일이 있어 갖고요. 연초를 앞두고 저도 1년 계획해야죠. 네, 고맙습니다.